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약간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청약에 관한 내용이죠. 청약. 많은 분들이 청약을 당첨되기 위한 방법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을 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넣었으니까 당첨이 되길 바라겠죠. 그래서 청약 가점이나 이런 걸 잘 따져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조언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해드리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뭐 아예 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기회비용이나 여러 가지 다른 측면하고 결부해서 비교해봐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떠냐, 이런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면 청약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워낙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같이 이렇게 과열되고 당첨되면 시세 차익도 해서 그냥 누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1000세대 가구 아파트에 몇백 대 1이다. 1000세대면 100대 1만 돼도 10만 명이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1000명이 되고 9만 9천 명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0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하셔도 돼요. 경쟁률 한 5대1 범위 안에 들어가면 운이 좋게라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넣는 거죠? 근데 문제는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 수. 청약 기간은 어차피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큰 기회비용 같은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자도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예금 그냥 해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저도 뭐 청약저축은 넣어놨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게 당첨 가능성을 보고 덤벼야 되는데, 이거 당첨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주택 기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무주택 기간을 늘린다는 얘기는 뭐냐? 집을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을 살 기회를 청약을 위해서 놓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청약에 당첨이 될 것 같으면 이거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주택 기간 잘 지켰어요. 근데 부양 가족 수에서 별로 안 돼.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워낙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당첨되면 좋긴 하니까 이거를 계속 노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떨어져서 무주택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원래 당첨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9만 9천 명은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청약 접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런 게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청약은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면 가점이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무주택 기간이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 살 기회를 본인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덜 벌어도 벌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첨이 끝까지 안 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그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되는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가족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충 보고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넣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당첨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운을 바라고 넣는 거는, 그거는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돈이에요. 먼저 샀으면 그만큼이라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약을 넣기 위해서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살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목매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청약 넣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조건도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 매달려 있다. 충분히 다른 집 살 수 있는 분들인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집을 안 사고 청약에 매달려 있다. 이거는 정말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경매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경매도 일종의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경매 낙찰 받으면 좋아요. 근데 낙찰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권리 분석 잘해서 이 가격밖에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격에 넣는데 다른 사람이 그 가격보다 높게 넣어버려요. 그럼 난 떨어지는 거잖아요. 권리 분석 죽으라고 해가지고 올바른 가격을 넣는데 떨어졌어요. 그건 뭘로 보상을 받죠? 손해보는 게 없다고요? 손해보는 게 왜 없습니까? 시간과 노력. 그때 경매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 그 전에 그 근처에 가서 비슷한 물건 조금만 더 주고 샀으면 가격이 올랐잖아요.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경매를 받기 위해서 죽으라고 임장 가고 권리 분석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돈도 모아놔야 되잖아.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그동안에 들인 시간과 노력, 이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또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한 분들은 쉽게 포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시간과 들인 돈과 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게 너무 아까운 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식도 막 쌓여가는 거. 지식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쪽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노력해보면 거기에서 작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청약 안 하고 경매 안 하고 그거를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물건, 좀 괜찮은 물건,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걸 그때 샀으면 지금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경매한 분들, 열심히 청약 넣었던 분들, 지금 결과가 제로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로인.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동안 노력, 가족들하고 놀아줄 시간에 나는 임장 가고 권리 분석하고 집을 알아보러 다닐 시간에 나는 경매 분석하고 그걸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게 과연 합리적인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행동이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많은 부분 비합리적인 행동에 속한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 자체, 낙찰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거기에 수십, 수백, 수천 명이 거기에 참가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이 얘기인 거예요. 웬만하면. 자신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는데 왜? 당연히 낙찰 받고 그걸로 싸게 벌 수 있는 분. 그리고 청약도 당연히 나는 당첨될 거다. 아니, 무주택 기간 만점에 부양 가족수 많으면 뭐를 해도 당첨되잖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청약하는 거에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두 분 살면서 무주택 기간도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청약 넣은 기간이 만점이에요. 아깝긴 하죠. 써보고 싶어요. 써먹고 싶습니다. 근데 당첨 확률이 지금 상황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위기가 가라앉잖아요? 그럼 청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미분양이 나거든요. 미분양이 나서 나중에 선착순으로 와서 정말 제발 와서 사주세요. 부탁하거든요. 그럼 가잖아요. 그럼 사기도 싫어요. 왜냐면 물건이 많거든요. 이게 진짜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나면 잘 안 팔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좀 무거운 주제로 뭐든 하지마 이러면은 좀 무겁죠. 뭐든 하지마. 하고 싶은데 하지마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청약 막 하고 싶고 경매도 막 하고 싶고 이 사람은 하지 말래. 듣기도 싫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